큰 순서에 따라서 9째 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지금 보면 1부터 시작해서 2씩 큰 수가 쓰여져 있죠. 1에서 2큰 수, 3에서 2큰 수가 5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순서가 첫째일 때 쓰여진 수가 2개였어요. 둘째일 때는 쓰여진 수가 3개이고요. 그러면 9째일 때는 쓰여진 수가 모두 10개가 되어야겠죠. 순서에 맞춰서 규칙대로 1, 3, 5, 7, 9, 11, 13, 15, 17, 19 이와 같이 10개의 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하여 2씩 커지는 수의 규칙으로 규칙에 맞추어서 그 개수를 적어보았어요. 그런데 9째 번에 놓을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 수의 개수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은색보다 흰색이 2개 많죠? 역시 2개 많고 2개 많고 2개 많고 2개가 많아서 흰색이 더 많은 거예요. 얼만큼 많으냐? 10개만큼 더 많습니다. 문제에서는 어느 색이 더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돌 개수의 차만을 구하는 것으로 10개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게 되네요. 이와 같은 형태로 규칙을 발견하여 바둑돌에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돌 문제는요. 그 사용된 개수를 적어주는 것으로 규칙을 발견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규칙 찾기 문제, 어떤 형태가 주어지냐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는 말하는 것 사이에 대한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준우와 민건이는 규칙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이제 찾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요. 준우가 2라고 하면 그럼 이런 문제는 메모를 하는 거예요. 준우가 2라고 하면 민건이는 준우가 2라고 했을 때 여기다 쓸까? 민건이는 5라고 답하고 준우가 4라고 하면 민건이는 9라고 답합니다. 또 준우가 6이라고 하면 민건이는 13이라고 답한대요. 이때 준우가 7이라고 하면 민건이는 어떤 수를 말해야 하는 걸까? 규칙을 찾아봤더니 민건이는요. 준우가 말한 수의 2배에다가 거기다 1만큼 큰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4, 2, 8, 1 더해서 6, 2, 12, 1 더해서 7, 2, 14, 1 더해서 15. 따라서 민건이가 말한 것은 15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 볼까요? 이번에 이어지는 문제는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번엔 반대로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민건이가 21이라고 답했다면 했죠? 여기 민건이한테 21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바꿔 적어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민건이가 21이라고 했으니까 준우가 말한 건 그러면 10이 됐어야죠. 그래야 2를 곱하고 1을 더한 값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수를 말했겠습니까? 따라서 10을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한 것들 사이의 규칙을 발견하여서 문제 해결해 보았어요. 자, 첫 번째 개념의 내용 그러면 함께 정리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개념의 내용 볼까요? 표를 만들어 문제 해결하기. 이것도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표를 만들면 보다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의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을 동시에 던져 나올 수 있는 면은 몇 가지인지 표를 완성하고 답을 구하시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6학년 교과에서 경우의 수라는 것도 만나볼 거고요. 또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확률이라는 것도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바로 그와 같은 학습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주는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의 문제는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표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 가지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가 100원, 10원 이와 같이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100원의 앞면이 나왔을 때 10원짜리에 역시나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런데 100원의 앞면이 나오면 10원짜리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100원짜리의 뒷면이 나왔을 때 그런데 이때 보니까 10원짜리에는 누가 나올 수 있고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또는 뒷면이 나올 수가 있더라. 따라서 표를 만들어 주었더니 그 가지수가 몇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것이 금방 눈에 띄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요, 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뭇가지 그림이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전략을 선택하여서 역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게 돼요. 표를 완성하고 답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라면 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앞서서 규칙 찾기라는 것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규칙 찾기뿐만 아니라 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도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함께 다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혜연이는 100원짜리와 50원짜리 동전을 각각 몇 개? 5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래요. 당연히 물건의 값으로 500원만큼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표를 만들어 보아라 라는 거예요. 500원짜리와 우리 50원짜리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하고 표를 만들어요. 각각이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5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 이때 요거 500원이 아니라 주어진 동전이 100원이었군요. 자, 이렇게 10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각각을 5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100원짜리 5개로만 지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때 50원짜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100원짜리 4개를 사용하면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면 50원짜리 4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2개면 50원짜리를 몇 개? 6개. 100원짜리가 하나면 50원짜리 8개, 1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50원짜리 10개로 내야 되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쓰기는 했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50원짜리 동전도 5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0원짜리 동전을 6, 8, 10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선택해보면 3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요. 100원짜리, 50원짜리 뭐 이런 형태의 동전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문제 해결의 전략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 이제 만나볼 것은 이렇게 관형 문제가 나와 있죠. 관형 문제 역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에는 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아요. 문제 보시면 재훈이는 다음과 같은 관역을 향해 화살을 15번 쏘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